강연의 주제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본 성과 욕망입니다. 저희 강연 목적, 성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이 정신분석이 일궈낸 이론적 성취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정신분석의 성이론이 갖는 윤리적 함축 같은 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에로스는 위대한 신령, 다이몬이죠. 소크라테스. 그 신령의 역할은 신들에게 인간들의 것을, 그리고 인간들에게 신들 쪽의 것들을 서로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겁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매개자가 에로스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에로스가 이제 프로이트한테 오면은 이제 리비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락강으로 가면 주이성스라는 이름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에로스, 리비도, 주이성스는 이렇게 어떤 계승관계에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갈망, 욕망을 나타내는 리비도는 어떤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성적 충동의 배후에 놓여있는 심리적인 에너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이제 충동 이론이 이렇게 정교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프로이트는 이 충동이라는 말을 본능이라는 말과 엄격하게 구별해서 씁니다. 유전적으로 고착된 반응 양식, 행동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그런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리비도를 배후로 하는 이 충동이라는 게 뭐냐? 이 신체적 자극의 심리적 대리자다. 그러니까 이 충동이라는 거는 일단 심리적인 요소를 있지만 그 발생에 있어서는 육체, 신체적인 차원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 이런 충동 개념을 통해서 이제 프로이드가 최초로 자신의 성이론을 개진해가는 게 성이론에 대한 세 편의 에세이. 이 성이론의 중심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바라본 아이. 도착적인 성욕의 주체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신체는 다형적이다. 폴리모퍼스. 그러니까 어떤 단일한 형상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형상을 가지고 이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부분 충동. 부분 충동들로 우글거리고 있어요. 이 눈, 귀, 코, 피부, 그러니까 이 5가지 감각 전부가 어떤 성적 충동에 의해 살아있는 곳이고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있어요. 부분 충동들이 이제 이른바 구승기에 가면 입술을 중심으로 조금 하나로 느슨하게 묶이고, 항문기에 이르면 조금 더 강하게 통합이 되고, 마지막으로 생식기에 가면은 이 생식기를 중심으로 모든 부분 충동들과 성감대가 어떤 닫혀진 체계를 이룹니다. 프로이트가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 충동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끈인데, 이 끈의 결속력이 이렇게 한번 묶여졌다고 해서 영원히 고정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른바 퇴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퇴행한다는 거는 그 끈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성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개인의 역사, 종족의 역사, 문화의 역사, 분기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사실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 결정론과 싸우는 게 프로이트의 성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이드가 자기의 충동 개념, 리비도 개념을 더 이제 세련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 내놓은 게 어떤 대극 구조입니다. 배고픔으로 대변되는 이런 자아 충동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에너지는 리비도가 아니고 그냥 관심이다. 그래서
이제 리비도와 관심을 이렇게 서로 대립시키고, 또 상위의 차원에서는 성적 충동하고 자아 충동을 이렇게 대립시킵니다. 또 한 번의 수정 기간을 거치는데 나르시시즘 환자를 보니까 이제까지 프로이트는 이 성적 충동은 대상으로 향한다, 바깥으로 향하고 이거는 성적이다, 리비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아로 향하는 리비도 집중, 이것은 성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관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성적인 것과 무관하죠.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 주체는 에서는 자기로 향하는 그 충동이 성적인 성질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리비도 집중하고 자기로 들어오는 리비도 집중이 다 똑같이 리비도로 움직이네. 이런 결론에 들었고, 이걸 묶어서 또 에로스라고 하고, 이제 후에 이 에로스와 이제 죽음 충동을 또 대립시키죠. 쾌락 원칙을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어떤 이제 스페큘레이션, 형이상학적인 사변을 하고, 이제 죽음 충동이라는 것을 설정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 타나토스, 죽음 충동이 훨씬 중요하고, 이 생명 충동은 이 죽음 충동에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복귀하는 우회로의 여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대목만 인용하면, 유기체는 오로지 그 자신의 방식대로만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죽으려 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복귀의 우회의 과정이 길어지고, 그래서 오래 살게 됐다,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죽음 충동의 가설 이후에 이제 프로이트 이론의 어떤 큰 비약이 일어나는데, 이제 중요한 게 승화 이론이 나옵니다. 승화. 우리 성적 충동이 이제 승화를 해서 이 정화를 해가지고 탈성화된 또는 가치 중립적인 또는 전치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요. 이제 이런 승화 이론을 통해서 이제 프로이트가 에로스를 탈성화시켜가지고 이걸 전치 가능한 중립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이걸 자아로 집중시키면 거기서 에고라는 심급이 성립한다. 어떤 중성적인 에너지의 그 저장고가 바로 이고고, 이제 이고는 자기에게 저장된 이런 중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 뭐냐? 에로스를 다 이렇게 끌어다가 막 고갈이 될 정도로 써버리면은 이 타나토스가 기승을 부린단 말이죠. 자기를 견제하던 에로스가 없어지니까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폭력성이 날뛰게 된다. 이제 뭐 이런 그런 이론으로 가고, 프로이트는 이제 자기 이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초석으로 리비도 개념 외에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몇 개 정리해 보면, 이제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왕의 두 행위, 아버지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근친상간, 또 중요한 요소가 거세불안, 아버지의 어떤 처벌과 복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그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23년, 그러니까 죽음 충동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좀 더 그 복잡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했어요. 이중화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전도된 형식과 그 전에 단순한 형식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 완성된 형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내놓는데, 단순한 형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엄마를 가운데 두고 아빠하고 자식이 경쟁하는데, 전도된 형식은 거꾸로 아빠를 두고서 엄마하고 자식이 경쟁해요.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쪽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동일시를 통해서 인격 형성의 기본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나 다 이런 그 이중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중으로 동일시가 일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개인마다 그 우세가 다르단 말이죠. 결국 인간이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문화의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규범적인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 이거 보통 뭐 주체와 사회와 어떤 금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질서는 문화적인 질서, 규범적인 질서, 어떤 금지와 제한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때만 그런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체와의 어떤 정말 사람이 사람 되는 그 과정에 어떤 선언적인 조건을 묻는 그런 물음이고, 이런 것이 이제 락강 성이론에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락강의 정신 분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구조주의 언어학을 수용해서 정신 분석과 언어 분석을 통합한다는 데 있어요. 이 락강한테는 언어의 구조 안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언어로 진입할 때 그 무의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명제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된다. 그러니까 언어를 떠나서 무의식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대타자도 역시 말을 규범적 질서, 상징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제 락강 정신분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는 명제입니다. 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망가의 틀, 존재 결핍을 결해. 원초적인 그 충만감을 포기를 해야 내가 이 상징의 질서, 규범의 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의 세계로 진입할 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무의식이에요. 우리는 말로 이제 그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아무리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개념화하고 해도 자꾸 말하다 보면 이 말 속에 표현되지 않고 남는 그 어떤 침전물이나 찌꺼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무의식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제 락강 정신분석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그 토폴로지, 위상학입니다. 프로이트는 그 우리의 마음의 신급을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제 후기에는 뭐 이드,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시스템으로 늘 구익을 했어요. 프로이트의 위상학은 락강한테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세 개를 나눕니다. 개를 나누는데 언어의 세계가 중심에 있어요. 그 대타자의 영역이기도 하고, 여기 법, 규범의 세계이기도 하고, 어떤 상징 체계이기도 하고, 이 세계의 합리성을 지탱하는 원칙, 또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표현되거나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남는 것들, 이런 걸 실제라고 그래요. 이 실제 영역은 이제 죽음 충동이 지배하고, 이제 이걸 표현하는 말들은 그 지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진료, 물질화라는 기표라고 합니다. 세 구역으로 이루어지는 위상학을 전제로 주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욕망의 그래프인데, 이제 그 횡선이 그 언어의 세계입니다. 말을 배워서 쑥 그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그 언어의 세계가 분리돼서 나와서 존재를 상실한 주체, 비금진 주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세미나 20, 이게 72년에
그 만년에 이제 그 성이론을 확립하고 그 자신의 모든 성이론을 하나로의 표로 정리를 해요. 이 표를 통해서 이른바 성관계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왼편에 두 문장이 남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을 정의하는 공식, 그것은 all x는 파이 x다.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다 거세를 받아들인다. 그 아버지의 안 돼에 벌벌 떨고 그걸 받아들인다. 근데 그 위의 공식은 어떤 예외적인 남자예요. 이 x는 넌 파이 x다. 그는 남금 기능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 신화적인 아버지, 원초적 아버지예요. 이런 남자는 상상적으로만 존재해요. 가설적으로만. 그래서 이런 상상적인 예외에 의해서 이 보통 남자들의 집합이 어떤 단일하고 동질적인 전체로서 규정되는 겁니다. 그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남성적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여자를 봐요. 앞에 거보다 이제 좀 이율배반적인데, 그 윗문장은 어떠한 여자도 없다. 남근 기능에 종속되지 않은 어떠한 여자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라면 다 이제 거세 기능을 받으려야 되는데, 아래는 남근 기능에 종속되는 방식이 모든 여자에서 똑같은 건 아니다. 여자는 그렇게 완결된 형태로 싸잡아서 통째로 동일한 속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 전체를 하나로 묶는 어떤 동질적인 본질 같은 거 없다.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없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로 여자로 현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여자의 본질은 없다. 대문자 여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이렇게 이어져야 이게 성관계가 있는 건데, 이게 성관계를 표시하는 게 없어. 이거 보면 남자하고 여자는 다 다른 걸 대상으로 해요. 남자가 여성 쪽에서 보는 건 대상 A인데, 남자가 여자와 관계할 때는 그 여자의 어떤 형용하기 어려운, 그러나 계속 그 표현하도록 유발하는 어떤 그 실제의 파편 같은 것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남자의 성적인 관계라는 건 근본적으로 자위적이다. 아무리 여자가 있어도 결국 그 환상을 빠뜨리는 것은 그 대상 A에 불과하다. 이 여자를 보면 이 여자도 온전한 남자와 관계하고, 저 아래 팔로스 기표와 관계해요. 팔로스 기표라는 것은 이 상징책의 전체 일관성, 의미를 부여해주는 어떤 중심에 있는 기표인데, 여자가 남자 쪽에서 구하는 건 그 남자의 인격이 아니고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 남자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또 남자는 절대 모르는 그 다른 기표와 관계하는데, 저거는 어떤 이제 여자만이 누리고 관계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저게 뭐 복잡하게 하면 대차자결의 기표인데, 이제 저것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어 세계에 진입할 때 잃어버렸다고 상상되는 어떤 가장 숭고한 사물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그런 승화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존의 저 팔로스와는 다른 주인 기표, 다른 팔로스 기표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주의성 수다. 이건 남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신비한 여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향유다.
이런 것은 어떤 창조의 원천 이기도 하지만 또 성적인 요소가 없다는 특징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종교적인 연락, 황홀경과 뭐 많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에로스, 리비도, 주의성스 이거는 우리 몸 속에서 자라나는 거지만 끝내는 저 플라톤의 에로스처럼 우리 인간과 신을 하나로 묶어주고 또 그 사이를 매개해주고 또 우리 인간을 한없이 낮은 곳에서 한없이 높은 곳으로 상승시켜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떨 때는 리비도, 에로스, 주의성스가 우리가 플라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순결한 우리 인간의 이미지를 한없이 더럽히는 흙탕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분석은 에로스, 리비도, 주의성스라는 흙탕물에서 피어나는 영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